푸터에서 아이콘을 스타일하기가 얘가 좀 까다롭게 됐어요. 이거 그냥 있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폰터썸을 SVG 타입으로 쓰고 있어서 SVG가 그냥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걔 스타일 잡는 것보다는 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한테다 스타일 잡아주는 게 편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스팬 태그로 해서 클래스명을 인벨롭의 버튼 해서 인벨롭의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스팬 태그로 감싸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스타일 잡기는 더 편할 겁니다. 스팬 태그 안에 이렇게 감싸 주십시오. 푸터에 가서 이게 그냥 SVG로 확 들어와서 걔 스타일을 잡기가 지금 애매하다고요. 불편하니까 부모를 하나 만들어주면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보실게요. 자, 이거 펜시박스와 오렌지도 위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에는 순수하게 아이콘만 있게 하고 펜시박스와 오렌지를 스팬 태그 위로 올려주세요. 그게 더 스타일 잡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푸터 부분에 스타일을 잡아 봅니다. 자, 일단은 제가 큰 거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해야 되겠죠. 요 배경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요. 색깔을 뭘 쓰고 있나 카피를 했습니다. 색깔은 카피를 했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이 공간을 저는 패딩으로 만들 거라고요. 그래야 얘가 두 줄이 아니라 세 줄이 늘어나더라도 여기에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늘어나게끔 해놔야 된다고요. 높이를 그냥 확 줘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가 있고 얘들의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 패러그래프가 조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살짝 내려와서 여기 라인이 있는데 라인에 맞춰서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패딩을 확인할 때 이렇게 재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재는 게 아니라 얘가 라인 하이트가 있다니까요. 27픽셀의 라인 하이트가 이만큼 있을 거니까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만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패딩을 얼마큼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세 줄만 확인해야죠. 마진을 왜 여기까지 잽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81 세 줄. 밑에는 얼마 있나 볼게요. 밑에는 세 줄이 아니라 얼마큼 있습니까? 얘는 픽셀을 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71이 있네요. 그러면 위에 81, 아래 71 패딩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겠다고요. 큰 거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더 큰 거는 푸터입니다. 푸터의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렇게 해서 푸터의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고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배경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얘 subscribe 얘한테 있는 거라고요. subscribe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패딩이 있대요. 이렇게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한다고요. 푸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 subscribe의 배경은 제고 안쪽에 여백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면 브라우저면 볼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다 가운데 정렬했으니까 얘도 지금 가운데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스타일을 잡아 볼게요. 자, 푸터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 배경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벨롭의 아이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보고 할 건데, 자, 펜시박스와 오렌지, 펜시박스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었고 그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배경이 이렇게 섀도우가 잘 나오고 있죠. 그거는 그냥 두고,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지금 좀 안 맞는데 이거는 이제 얘한테만, 푸터 안에 있는 누구 인벨롭의 얘 아이콘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패딩을 확인해서 주시고, 지금 이 오렌지의 색깔은 펜시박스의 스타일에서 저 오렌지의 컬러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펜시박스의 레드를 지정을 했을 때 방법처럼 얘를
푸터 안에 레드 또는 서브스크라이브에 안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 얘를 색깔을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 펜시 박스에서 오렌지의 컬러를 지금 제가 붙였었죠. 그러면 펜시 박스 중에 클래스명이 오렌지인 펜시 박스의 백그라운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백그라운드를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보죠. 지금 색깔이 있고 뒤에 살짝 비치지 않습니까? 이 녀석의 색깔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90%가 있고 90%가 있고 RGB 값을 확인해 볼까요? 2441785 2441785의 90% 배경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럼 색깔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을 거고, 얘가 살짝 겹쳐 있어요. subscribe를 살짝 위로 올릴게요. 한 줄 겹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줄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겹치게 하고, 지금 위에서 우리가 팬시 박스에 놨던 그 라인 하이트가 여기에선 지금 적용이 안 돼요. 높이가 조금 작습니다. 너비도 패딩도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있는 팬시 박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자식 요소로 있는 팬시 박스 얘한테만 가서 라인 하이트와 패딩을 다시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포토샵 좀 가볼게요. 세 줄이에요. 81이고 양옆에 패딩이 35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요. 잠깐만요. 라인 하이트가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은데요. 검사 좀 해볼게요. 안에 SVG가 있고 잠깐만 스팬에 라인 하이트가 108이 그대로 살아있네. 잠깐만요. 저장 안 했나?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팬시 박스 위에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있는 게 아니지. 푸터 제가 선택자를 잘못 썼네요. 푸터 안에 있는 팬시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우리가 폰터 썸으로 가져온 녀석의 폰트 사이즈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 녀석이요. 자, 얘가 스팬에 I로 들어오지 않아요. 스팬에 I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냐면 스팬 안에 SVG 태그로 들어온다고요. 보면 개발자 도구를 보면 스팬 안에 이렇게 SVG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얘 크기를 조절하려면 여기에서 스팬에 가서 직접 위도와 하이트를 줘도 되고 얘한테다가 일단 한번 줘볼게요. 우리가 지금 클래스명을 뭘 써놨습니까? 인벨롭의 아이콘이 있으니까 인벨롭의 아이콘 해서 해볼게요. 클래스명 카피했고요. 푸터 안에 인벨롭의 아이콘에 폰트 사이즈와 컬러를 지정을 해볼게요. 컬러야 흰색일 거고 폰트 사이즈는 포토샵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55픽셀이군요. 55픽셀.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SVG는 우리 이 부모에서 지정한 폰트 사이즈를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포토샵과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편의상 한 줄로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좁아서 한 줄로 처리할게요. 자, 푸터의 현재까지의 스타일은 이렇고 패러그래프까지 가고 폼은 여러분이 완성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패러그래프는 지금 한 줄로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얘는 너비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고 너비 컨트롤 클릭해서 너비 찾고 685 정도가 있군요. 685 정도가 있고 아래쪽에 여백 좀 확인할게요. 한 줄에 한 줄 반 정도의 여백이 있네요. 37 정도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subscribe 안에 P에다 하고 있어요. subscribe 안에 P 태그 한테다가 width가 685 정도가 있다고요. 자, 외체가 width를 줬죠. 그러면 width를 준 거를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하는 건 마진을 이용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에는 없고 좌우는 오토고 아래쪽에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본 결과 34, 35 몇이었지? 37이었네요. 37의 아래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요. 위드가 고정되어 있는 걸 가면의 가운데 놓는 건 마진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흰색 색깔이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컬러가 제가 컬러를 안 썼네요. 컬러.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두 줄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이제 폼을 완성을 해봐 주십시오. 현재 푸터까지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푸터에서 이 폼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너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의 높이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높이를 확인해 보니까 300의 54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지금 인풋인데 앞에 있는 인풋만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하지요. HTML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굴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주석은 잠깐 지울게요. 자, 요 인풋과 요 인풋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인풋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더 넣지 않고 얘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봤더니 같은 인풋이지만 뭐가 다릅니까?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타입이 이메일인 걸 선택해서 width와 height를 주겠다고요. 인풋에 부터 안에 subscribe 안에 폼에 인풋에 뭐가 타입이 뭐랑 일치하는 거 이메일이랑 일치하는 거라고 해서 선택자를 이렇게 쓰겠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얘 width와 height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width와 height를 줘야 된다고요. 350에 글쎄 까먹었네. 예, 300에 54 300에 하이트가 54라고요. 자, 지금 제가 누구한테 하이트를 줬냐면 인풋한테 하이트를 줬습니다. 먹을 리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바꿀게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야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푸터에서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 라고 했으니까 글씨 성격도 있으면서 우리가 준 위드와 하이트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거라고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비와 높이가 나왔고 이 안에서 글씨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스타일을 좀 볼게요. 자, 포토샵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포토샵의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군요. 포토샵의 디자인을 보면 지금 오른쪽에 subscribe랑 왼쪽에 버튼의 높이가 달라요. 높이를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높이를 맞춰야지. 오른쪽에 있는 건 BTN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지금 저 300의 5사가 아니라 300의 5, 6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디자이너가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봐. 3, 6으로 바꿀게요. 5, 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인풋이랑 높이가 똑같이 맞추겠다고요. 자, 그러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거 검사해 보면 이제 5, 6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왜 6위까지 나올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설마 패딩이 준 적이 없는데 패딩이 있네요. 보더도 있네요. 그것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자, 인풋은 태생적으로 패딩과 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딩을 일단은 제로로 해버리고 보더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보더도 없앨게요. 보더 난 했어요. 패딩은 다시 주렵니다. 패딩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 위아래 패딩을 자꾸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글씨 위에 이 공간 확인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공간 확인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 이 높이 안에서 글씨는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패딩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왼쪽에 패딩은 줘야죠. 왼쪽에 패딩은 19,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딩이 얘가 다 없고 위에 없고 오른쪽은 줘도 되고 그러니까 상하는 없고 좌우만 19를 똑같이 줄까요? 19픽셀을 이렇게 주겠다고요. 좌우만 줬어요. 높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똑같이 나오네요. 오른쪽의 버튼과 이의 높이가 똑같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있는 저 플레이스 홀더로 쓴 거는 어떻게 바꾸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이 인풋에다가 스타일을 주면 됩니다. 폰트 사이즈랑 볼게요. 폰트 사이즈 your email address 보면 오픈산스 이탈릭 오픈산스는 바디에서 지정한 폰트니까 폰트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시고 색깔 확인해 볼까요? 색깔은 확인해야 되겠네요. 폰트의 스타일과 색깔은 확인해야죠. 폰트 스타일 이탈릭 이고 컬러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your email address라고 해서 살짝 잘 안 보이는 회색으로 지금 989898의 컬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글씨를 쓰면 좀 전에 그 색깔로 나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는데 플레이스 홀더와 여기 써지는 글씨를 다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 써지는 글씨가 저렇게 흰색의 989898의 컬러가 아니라 여기에서 쓰는 건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온전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면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만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플레이스 홀더의 색깔만 바꾸는 방법. 자, 요거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나옵니까?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저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쓰면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는 어쨌든 989898이 나오게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때는 얘한테다가
이렇게 합니다. 콜론을 2개 적어요. 콜론을 2개 적는 건 CSS3에서 새로 나온 문법이란 얘기입니다. 콜론을 하나 적는 거는 이전부터 있었단 얘기예요. CSS도 버전이 있어요. 곧 CSS4 또는 5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4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속성이 나오면 여러분이 외워야 될 속성과 값들이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CSS3에서 새로 들어온 속성이에요. placeholder라고 했어요. 저장하고 화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를 쓰기 전에는 9898의 컬러가 나오다가 글씨 쓰면 검은색으로 나온다고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볼까요? 얘를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RGB에서 F00. 플레이스홀더의 컬러는 빨간색, 글씨를 쓰면 검은색.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죠?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글씨 쓰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홀더의 컬러만 바꾸는 건 이렇게 한다고요. 책에도 없습니다. 이제 메모를 잘 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인풋에 플레이스홀더의 컬러와 거기에 그냥 써지는 컬러를 다르게 하겠다면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디자인에는 그런 구분이 없지만 한 발 더 나가서 CSS를 잡아봤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에 이제 누구만 하면 됩니까? 옆에 btn만 하면 되죠. 우리가 btn을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btn을 만들 때 뭐를 안 했냐면 백그라운드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인풋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스타일을 잡아주면 좋냐면 btn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스타일을 잡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해볼게요.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btn한테다가 스타일을 잡은 적이 있어요. 자, 요런 건요. 지금 이 버튼 얘는 사실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위에 공통으로 쓰는 거라고 해서 타이포그래피든 뭐 메인 TT 아까 우리가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게. 얘는 페이지마다 다 공통으로 쓸 거니까 헤더 안에만 있는 btn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btn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요. 위로 좀 올렸어요. A에 호버라고 했을 때에 헤더 위에다가 올려줬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교하게 가면 지금 이 헤더의 위에 있는 모든 코드는 다 커먼 CSS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공통적인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자, 위로 올리셨으면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없앨게요. 백그라운드 none 백그라운드 none 해서 클래스명 btn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배경이 다 안 나오도록 합니다. 백그라운드 none 할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똑같은 클래스명을 쓰고 있으니까 비어 있겠죠. 위에도 마찬가지. 얘도 비어 있을 거고.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btn에 가서 background none 해줬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btn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바뀌는 컨셉이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btn에 마우스를 올리면 테두리 색깔이 배경색이 되고 글씨는 흰색으로 바뀌는 과정이 0.4초에 걸쳐서 보이도록 CSS를 잡아주세요. 테두리의 색깔이 배경색이 되고 글씨가 흰색이 된대요. 이 스타일이 어디에도 똑같이 여기 밑에 subscribe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그거를 해 주십시오.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바뀌게 해달랍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랑 글씨가 바뀌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공통으로 잡았으니까 btn에 가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btn에 가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 btn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저 btn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가 뭐로 바뀐다고요? 테두리의 컬러로 바뀐다고요. 백그라운드가 테두리 컬러가 뭐였는데 보더 얘였죠?
요거의 컬러로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이 흰색으로 바뀐다고요. 그 과정을 보고 싶대요. 과정, 전환되는 값이 바뀌는 전환되는 과정, 전환이 트랜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들은 단어가 나오면 단어의 원뜻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외우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다고요. 트랜지션이 뭐였지 하면 이게 원래 뜻이 뭐지? 전환이라는 뜻이라고요. 뭐가 이 백그라운드가 없다가 생기는 컬러가 이거로 여기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전환 과정을 보고 싶다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바뀌는 거니까 all 해서 0.4초 하고요. all은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써도 된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현재 화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자, 간혹 지금 보면 저는 안 그런데 지금 크롬에서도 한번 볼게요. 안 그런데 혹 여기 이 얘랑 이 뒤에 나오는 얘 높낮이가 안 맞는 분이 있다면, 약간 높이는 똑같은데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인라인 요소들이 연이어 나올 때 이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면 인라인, 얘도 인라인 요소, 얘도 인라인 요소니까 인라인 요소가 연이어 나올 때 뒤에 나오는 인라인 요소의 높낮이를 바꾸는 게 버티컬 얼라인입니다. 원래의 특징이. 혹시 높이가 안 맞는 분이 있다면, 자, 뒤에 있는 얘만 불러와서, 뒤에 있는 제가 누굽니까? HTML을 보면, 인풋의 타입이 submit인 거. 그러면 가볼게요. 지금 똑같지만 지금 높낮이가 다른 분이 간혹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조금 다른데, 그대로 카피해서 뒤에 타입이 뭐인 거, submit인 거에 가서 vertical align을 바닥에 맞춰라 라고 해서 vertical align을 bottom 하시면 앞에 인라인 요소의 바텀에 뒤에 따라오는 인라인 요소가 줄을 맞춥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똑같아져요. 지금 우리는 똑같으니까 큰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 얘기예요. 혹시나 높낮이가 다르면 뒤에 있는 거한테다가 이렇게 바텀이라고 해주시면 바닥에 딱 붙는다고요. 자,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두 개 있는데 걔들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두 줄 띄우고 두 줄 띄우고 이 패러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니까 얘도 이 패러그래프도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얘가 살짝 지금 틀어져 있지만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 얘 위아래로 두 줄이 간격이 있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컬러 바로 확인을 하죠. 폰터썸의 컬러 바로 확인을 할게요. 그럼 저 컬러를 주고 사이즈 27이네요. 27에 컬러를 주겠습니다. 가볼게요. 저거 누구한테 해야 되나? 잘 볼까요? 쉐어네요. 그러면 푸터 안에 p 태그들은 둘 다 일단 마진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margin 아니다, 위아래로 하면은 겹칠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쉐어라고 하고 마진을 위에 54 두 줄 있었고 아래도 54 하겠다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푸터에서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A 태그까지 가서 아까 컬러 확인을 했고요. 다시 컬러 확인 좀 할게요. 여기까지 마저 하고 쉬겠습니다. 컬러 하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있었죠. 폰트 사이즈가 27픽셀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패러그래프는 아래쪽 예벽을 더 만들게요. 푸터의 P에 얘가 클래스명이 있죠. 카피가 있으니까
카피해서 얘는 아래쪽에 마진을 더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50픽셀 정도 할게요. 저장 안 했나? 잠깐만요. 아, 푸터 뭐 하는 거죠? 클래스명이 아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링크를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할 용도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네요. 저분은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구현을 하는데 푸터의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안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모양이 아니라 마우스를 올리면 이게 너무 확대했나 보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다고요. 저걸 구현하려고 우리가 코딩을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해놓을 게 아니라 스타일 좀 적어볼게요. 지금 디자인상에 있는 거로 그대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얘 크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크기를 확인해 보면 이사의 이사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안에 F와 그리고 저 트위터의 새 모양이 있는 구조입니다. 예, 이사의 이사. 백그라운드는 요거고요. 이게 컬러의 색깔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의 색깔이었어요. 그러면 CSS에 가서 쉐어 안에 누구의 스타일이냐면 A의 스타일이니까 여기에 올게요. 이게 컬러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로 하고 안에 있는 글씨 색깔은 흰색이고 폰트 사이즈가 27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작아야 돼요. 폰트 사이즈는 대략 한 14 정도를 적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배경이 있고 보더 레디우스가 있어요. 보더 레디우스 해서 포토샵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 둥근둥근 정도 몇인지 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보더 레디우스가 5픽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픽셀이라고요. 5픽셀.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해줬고 A 태그에다가 제가 줬고 크기를 안 줬군요. 이사에 이사 위드 하이트. 저게 먹을 리가 없는 인라인 요소니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 글씨 속성도 있고 크기 내가 준 이사의 크기도 나오라고 해서 크기도 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 있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게 하겠다고요. A에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는 뭐 989898 정도로 해볼게요. 컬러는 원래의 배경색으로 바뀌는 걸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 걸게요. 배경색이 너무 짙은데? 네, EB의 연한 회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